국민투표에 대한 두 분의 좀 깊이 있는 생각까지 들어봤는데 당선인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떤 검수완박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얘기는 헌법 정신을 강조했는데 직접적인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국민투표에 관해선. 하지만 충청에서 뼈 있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백성만 생각하신 충무공의 헌신과 위엄은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일부 당경, 족구, 천부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충무공의 귀한 말씀을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항상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충무공의 우국 충정과 애민 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이 길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 일부 당경, 족구, 천부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란 어떤 걸까요? 이제 해석이 분분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전국하고 맞물려서 본다라면 결국 불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뭐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얘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언급을 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 뭐 13척의 배를 가지고 뭐 일본의 대군을 물리쳤다 뭐 이런 서사도 있고 하니까 좀 여러모로 이제 지금 국회 내에서의 소수인 어떤 그런 입장, 그런 것들을 또 감안해서 이런 얘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뭐 라는 얘기다라고 이런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도 많이 그렇게 쓰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저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예,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이제 어떤 태도라든가 앞으로 필요한 어떤 뭐랄까요, 이 지도자로서의 소양이라는 게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일까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의라는 것에 대해서 뭐 정말로 이게 정말 나쁜 것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부정부패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부정부패 문제를 뭐 우리의 어떤 형사사법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불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공동체가 해결해가는 어떤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불이라고만 이제 규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상대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뭐 대화가 잘 안 되더라도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도 해야 되고,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좀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이 뭐 잘못하고 있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건 많이 없다고 생각이 일단 됩니다. 아직은 뭐 대통령에 취임하지도 않은 당선인의 신분에서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또 막 하기에는 여러모로 여건이 성숙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네.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한동훈 이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갈등 유발적인 어떤 이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무공 얘기도 좋지만 다른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얘기를 좀 추가하면 좋을까요? 네, 뭐 충무공 발언은 본인이 어떤 배경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도인지는 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앞으로도 주의해야 될 것은 정서적인 과잉 이런 쪽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과 의무를 좀 쿨하게 쓰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좀 당선인 쪽의 태도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하자면, 사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국회의 시간 그리고 정당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다 이 문제에서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상권 분립이라고 애써 강변하는 그 양당의 패널들도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그 주체들 간에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국회의 시간이라고 그냥 뒤로 물러나고, 당선인이 자기 당의 어떤 당론이 채택되는데 뒤로 물러나 있고, 이런 자세들은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예,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종로의 모처 카페에서 시민들끼리 아마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검수완박을 가지고 논쟁을 뜨겁게 거의 싸움이 나기 직전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국회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런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들이 다들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에서 대통령이 그리고 당선인이 뒤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결코 상권 분립이라고 호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자기 소속 정당의 당론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하는 이런 지도자다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상권 분립은 핑계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네. 무책임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금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로 좀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편의상 검수완박 법이라고 합니다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검찰청법이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모레 이제 본회의 열어서 표결 그리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 이제 상정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사실 국무회의 날짜랑 이제 다음 달 3일 이 5월 3일과 본회의에 또 그 다음 본회의가 5월 3일이 겹치면서 조금 패널이 좀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국무회의는 그대로 3일에 열릴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무회의를 하겠죠. 3일에 할 텐데 중요한 거는 그 국무회의에서 이제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 법안이 송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무리 없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공포하는 것이 시간상 가능한 거냐의 문제가 있겠죠. 두 개 같은 날에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를 예를 들면은 그날 단지 이 법안 처리의 가능성 때문에 오전에 하지 않고 오후에 한다든지 또는 본회의를 뭐 새벽같이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본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못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그럴 경우에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김부겸 총리가 주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게 가능하냐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논의가 그러면 바로 이 법안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만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논란인 거거든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제가 없으면 국무회의를 뭐 3일에 하든 5일에 하든 되는 이 가능한 국무회의 날에 국회가 통과한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단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이제 행사할 것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이제 정파적 입장인 것이고 그걸 어떤 보편 타당한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국무회의 날짜까지 이제 그리고 시간까지 이런 식으로 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그 자체 국무회의 열 필요가 있는 날짜에 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시간에 법안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논란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네. 뭐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실 뭐 이 문제는 좀 더 크게 보자면 꼭 이 정부 임기 내에 끝을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원칙적으로 타당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겠고 민주당에서 어차피 결심을 했기 때문에 뭐 국무회의 날짜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원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임기 말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밀도 높게 강행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을 앞으로도 이제 또 정권이 일단은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은 5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법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앞서 그 본회의에 오른 법안이 검찰청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회의에 올라간 검찰청법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가 빠지면서 지금 또 다른 여야 갈등 공방의 어떤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FBI가 빠진 검수완박 법안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빠진 건지 빠뜨린 건지 여기에 대한 좀 의문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중수청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청하고는 이제 별도의 이제 조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이름이 중수청이 될지 뭐가 될지 아직은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랬었죠. 그래서 예. 이제 이걸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는 거는 국회에서 사개특위를 열어서 여기서 논의를 해서 별도로 이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만들자고 하는 박병석 의장이 중지한 정치적 합의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청법에 이제 중수청에 관한 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러면 그런 중수청이라든가 이런 수사기관이 설치가 될 경우에 검찰 수사권이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한을 두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지적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안 들어갔다라는 게 이제 논란의 어떤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법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넣기 위한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은 처음에 이제 법안 성안할 때는 이 내용을 넣지 않았다가 중간에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넣자고 하는 협상을 한 것이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싫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없는 사안이 된 것인데 그러면 핵심적으로는 그 정치적 합의가 유효하다라고 할 때는 결국 사개특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그러면 다음에 어떤 관문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국민의힘은 또 사개특위를 포함한 이런 합의는 이제는 무효다, 이 파기된 것이다라고 공식화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만들어지는 거냐, 그리고 중수청이 담당할 이 어떤 이 수사권이라는 거는 어떤 영역인 것이냐, 뭐 언제 되는 거냐, 그건 지금 완전히 안개 속으로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짚으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이제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중재하면서 나왔던 그 합의안에 들어갔지만 이번에 이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검찰에 남겨놓은 부패와 경제 수사권을 언제 어디로 넘길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애초에 중재안 내용 자체가 법안에 중재안의 내용을 다 들어가게 할 것이냐, 이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패하고 경제 이 두 가지 범죄는 남겨놓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 소위 검수완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만 법안으로 확실하게 들어간 부분이고, 그 다음 단계죠. 그 두 가지 범죄도 이제 검찰 수사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빼고 그것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로 남겨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두 가지, 그러니까 중수청 설립이랑 마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법안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만약에 검찰 직접 수사만 다 없애는데 중수청은 두지 않는다 했을 땐 뭐 다 경찰로 넘어가 버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거꾸로 이제 중수청만 설립을 하고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권 폐지가 마저 되지 않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중수청이 뭐하러 설치가 되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두 개 다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재안을 어겼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좀 설명할 때 일각에서 특히 강성 지지층에서 왜 검수 덜박을 하느냐, 덜 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수청 설립과 이계 범죄에 마저 이제 그 폐지 부분을 동일시하고, 그리고 그게 빠지게 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버린 건데, 민주당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이죠. 그것은 애초에 중재안 내용이 그것이 법안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었으면 좀 혼선이 덜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선 이 개정안에 이 중수청 설치가 빠지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개특위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양측 입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